단체 지원 사건에서의 피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발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의 이름, 학교, 신분증, 연락처를 포함한 신상 정보와 함께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SNS 등의 플랫폼에 유포되었다. 용의자는 전 남자친구 한 명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며 피해 촬영물 추가 유포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요청하였다. 원본 영상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도록 주거지 압수수색을 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원본 영상을 2차로 유포하였다. 피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소 및 삭제 등의 피해 회복 과정이 처음부터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졌다. 피해자는 1차 형사고소에서 수사기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 촬영물 원본이 압수되었다면 이와 같은 2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번째 사례, 합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동의 없이 유포되었다. 유포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글과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전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던 영상이고 유포된 모욕 및 허위 사실에도 전 남자친구만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중 피의자가 사이버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이 어려움을 알렸다.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였고 한국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떤 범죄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가해자는 원래 드물다. 그러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더 이상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유형에는 유포 협박이 존재한다. 전 남자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포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 구속 수사를 원한다. 가해자가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영상을 유포해버릴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공포가 매우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고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 시도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본 단체와 다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히 보호받기를 기대했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매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한다. 어떤 피해자는 홍대 사건을 보며 구속 수사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유가 그것뿐인지 여태까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었던 가해자가 몇이나 됐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 유포 사례 피해자들의 피해 게시물 댓글란에는 수십 개의 조롱과 2차 가해 댓글들이 있었고 그 피해 촬영물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시청하는 가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분명 그들도 수사가 필요한 2차 가해자일 텐데 과거 사건 진행 당시에는 왜 이를 2차 가해로 분류하지 않고 홍대 사건처럼 경찰 차원에서 체증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 피해자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랐던 대응은 바로 이번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과 같은 조치였다. 이번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에서는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 발생 플랫폼과 운영진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만약 워마드 관리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의 활동 기록을 삭제해줬다면 증거인멸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워마드가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꺼려왔던 기존 포르노 사이트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시도라 평가할 만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특정 플랫폼의 범죄 행각까지 인지한 경우 플랫폼의 범죄 또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확인받게 되었다. 한사성은 경찰의 문제 해결 의지를 과소평가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곧 본 단체가 삭제 지원 진행 중인 200여 개의 포르노 사이트 리스트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0여 개의 사이트마다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포르노 사이트는 심지어 워마드와 달리 피해 촬영물과 포르노를 자유롭게 소비한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을 은폐,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이트는 성매매 업소와 연계되어 있고 강간 약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한사성은 포르노 사이트 서버지, 카카오톡 아이디, 이메일, 스카이프, 라인 등의 계정과 같은 정보를 모아두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해당 해외 플랫폼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동일한 수준의 적극성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회사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갑니다. 저녁에는 애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섹스도 합니다. A씨는 하루에 몇 번이나 몰카에 찍혔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A씨는 하루 종일 누군가 몰카를 찍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찍혔을 수도 있고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찍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A씨는 모든 여성이자 나 자신입니다. 창문에 커튼을 치지 않으면 옷을 벗지 않는,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본드로 막는, 그래도 남아있는 카메라가 있을까봐 한 번씩 손가락으로 욕을 날려주는 저의 모습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화장실 몰카가 돌아다니고 성관계 도찰 영상이 야동으로 소비됩니다. 성범죄 전담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고 다니면 더 강한 처벌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 판사는 여전하게 성범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현행범을 잡아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같은 말들로 여성들을 몰카 범죄 피해의 길로 내몹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아주 심각해져서 요즘 유튜브에는 엄마 몰카도 돌아다닙니다. 엄마가 자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경찰에서 애초에 몰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이 사실을 경찰들이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경찰들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죽고 다치고 딸감으로 소비되는 걸 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왜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목소리와 피해에는 무감각하고 여성이 가해자일 때만 발빠르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행동을 우리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몰카는 신고가 예방이 아니라 찍지 않도록 교육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단 한 번의 범죄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밥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례가 되어 계속해서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이미 경찰은 이러한 문화를 조장해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구속 수사를 하고 현장 검증을 하고 2차 가해 조사에 해외 사이트 수사까지 전례 없는 철저한 조사가 바로 여성 가해자가 생긴 시점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불법 촬영은 남성들이 저지르는데 왜 여성 가해자부터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했는지 물어본다면 이철성 경찰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연 우연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범죄의 미러링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권력이 입증해준 셈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방 범죄가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경찰의 수사 태도에 따라 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일선 경찰들이 불법 촬영 피해 여성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고 안내도 받을 수 없는 청문감사실 제도 말고 제대로 된 경찰 관리 기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앞쪽으로 해주세요. 경찰자 발언 대독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혔다. 다리가 떨렸다. 찰칵 소리를 들었고 눈이 3번 마주쳤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찍혔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싶었다.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막기라도 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착각한 거라면? 멀리 돌아서 다른 칸에 탔다. 따라왔다. 내 맞은편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목소리. 옆 칸으로 도망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았다. 착각일 거야 혼자 되뇌었다. 슬쩍 고개를 돌려 옆 칸을 바라봤다가 고개까지 내밀어 나를 빤히 보는 눈과 마주쳤다. 숨이 막혔다. 가방 손잡이를 쥐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처음 한 말은 죄송합니다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카메라 소리를 들었는데요. 혹시 너 앨범 한 번만 보여주겠어요? 아니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불안해서 그래요. 확인만 할게요. 네, 그러세요. 아, 다행이다. 역시 아니었구나. 발밑을 보다가 그제야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앨범에 들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고 사진을 삭제하려는 게 보였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손을 뻗어 그걸 뺏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쪽 팔목을 붙잡혔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나를 확 뭉쳤고 사람들이 웃어버렸다. 간신히 목소리를 내서 도와달라고 했다. 아무나 붙들고 도와달라고 했다. 한 아주머니가 당황한 눈으로 경찰만 부르면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시발년이라고 소리쳤다. 승객 몇몇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한 여성분이 나타났다. 그분께는 항상 감사하고 있다. 경찰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수십 분간 오지 않았다. 나는 온몸이 떨려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고 그분이 전화로 대체 경찰은 언제 오느냐고 따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치지 못하자 나를 내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계속 욕을 하고 있었다. 30분이 넘어서야 경찰이 왔다. 남자가 사과했다. 경찰에게.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시면. 경찰은 혀를 쳤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서로 향했다. 너무 빨라서 따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범죄 전문 로펌을 불렀다고 했다. 내가 30분간 꼭 쥐고 있었던 그의 핸드폰에서는 내 하반신이 찍힌 사진 한 장과 수백 장의 다른 여성의 사진들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로펌에 지불한 돈은 딱히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젊고 창창한 대학생. 초범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라 보기 어렵다. 폭행죄와 모욕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수백 장의 사진들은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 다음날 회사에서 잠깐 얼굴을 가리고 웃었다. 옆자리 K씨에게 요즘 몰카 사건들 무죄가 많네요 하고 농담처럼 웃었다. 사진이라 보기 어렵다. 폭행죄와 모욕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대동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해주세요. 불법 촬영 사진 유출 피해를 입은 누드 모델은 지인의 연락을 받기도 하는 등의 2차 피해에 시달렸고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때문에 실제로 이 땅을 떠나버린 분들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더 잃을 수 없다. 떠나야 할 사람은 가해자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가들은 불법 촬영한 피해 촬영물을 유포하고 또 소비하는 모든 가해자를 이 땅에 몰아내기 위해 싸운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여태까지 본 단체가 지원한 어떤 피해자도 받지 못했던 전국적인 지지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 한사성은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본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의 적절한 대처에 감사드리고 싶다.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는 유능함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세심함 또한 인상 깊었다. 피해자의 자살을 염려하는 모습도 새로웠지만 2차 가해 증거를 직접 수집했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다. 드디어 경찰 차원에서 2차 가해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직접 체증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과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2차 가해를 당하고 수사관에게 골칫거리 취급받았던 피해자들에게 큰 진보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가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는 대중의 분위기를 환영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 피해자의 잘못은 없다. 그가 문란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겪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도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해서는 안 된다. 유포된 피해 촬영물을 소비해서도 안 된다. 지금 이 문단의 고개를 끄덕이는 모두가 앞으로도 일관된 견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자신에게도 타자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길 바란다. 덧붙여 한사성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달라진다는 현실 인식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 피해자의 성별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현상을 성립시킨 근본적인 성질 중 하나이다. 남성 피해 사례와 여성 피해 사례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나 사소화가 아니며 어째서 이제야 이렇게 이례적인 일처리와 피해자의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현장 단체로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할 지점이다.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 사건의 가해 집단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여성 피해자가 포르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현실 속에서 이 차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지난 300여 명의 여성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지난함을 떠올리며 이 격차를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원한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이 발견된 포르노 사이트 숫자만 275개, 웹하드, SNS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2018년 5월 11일 현재 산사성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거나 신고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의 수는 집계할 수조차 없다. 2018년 5월 11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명서. 입에 붙여야 돼. 2년 전 오늘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이기만 하면 누구나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입에 아예 붙이고 해. 여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역에 뛰쳐나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여성폭력을 보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마주하고 있다고. 이제는 그만 안전하고 싶고 자유로워 싶다고 외쳤습니다. 2018년인 지금 그 목소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음식점에서 점원 대신 기계가 주문받는 시대입니다. 2018년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아직도 어느 날 갑자기 랜덤으로 살해당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살해의 형태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여성이기만 하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공간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성폭력적으로 구성된 세상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몸가짐을 조심하게, 마인드를 개념 있게,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지만 조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게 믿고 맡기기 어려우니까 애초에 당하지 않기를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작년 여성의 전화에서 경찰에 의한 2차 가해 사례를 모아 경찰이라니 가해자인 줄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평생 경찰서 갈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을 때 이런 세상에선 경찰을 찾아가야 하는 여성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자는 드디어 조심하는 일을 멈추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부딪히게 됩니다. 2년 전 경찰과 검찰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살인범이 여성과 교제를 한 적이 있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포르노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회가 홍대 누드 모델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남성 혐오가 목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절망으로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여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씨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홍대 노드 트로키 모델 불법 촬영 사건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경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불길을 잠재울 수 없는 걸까요? 여성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피해자였을 때와 분명 다르다고요. 경찰은 다시 한번 응답하십시오. 여성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대답하십시오. 이들의 목소리를 피해망상이나 예민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여성들의 불법 촬영 가해자 구성 수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촬영물 유통 플랫폼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가해자가 된 순간 가해자는 구속되고 토토라인에 세워졌으며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해외 서버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추적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와 불꽃페미 액션은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서 홍대 트로키 모델 불법 촬영 사건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실시하라.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라. 한강을 수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강도의 현장 검증을 실시하라. 경찰들이 직접 2차 가해 증거를 체증해 수집하라. 해외 서버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추적 및 처벌하라. 하나, 경찰의 2차 가해를 처벌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감사합니다.